자, 수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어서 저기 미분 활용 최대 최소 관련된 거 54페이지 펴볼까요? 54페이지. 자, 페이지 54페이지 봅시다. 보시면 문제 10번이 있는데요. 문제 10번에 여기 다부터 봅시다. 대신은 다. 지금 다는요. 그림 2가 있죠. 그림 2에 대한 해설인데 그림 2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 먼저 지수함수가 y 이퀄 2에 x-1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또 이렇게 y 이퀄 1 플러스 ln에 x-2가 이렇게 있죠. 이때 자 y 이퀄 직선의 방정식은 나오진 않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L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요 A와 B 요점, 교점입니다. 자, 10-1번은 이 그림에 대한 문제인데 AB가 이 성분 AB요. 이 성분 AB 성분 A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장각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뭐부터 해야 돼요? 결국은 뭐 최대 최소라는 거는 변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이 변수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변수. 이 변수를 뭘로 잡을까요? 주로 직교좌표일 때 가장 기본적인 변수 잡는 방법은 직교좌표일 때 어떤 위치가 들어가는 점에 x 성분이나 y 성분을 문자로 두는 거예요. 알았죠? 거의 대부분 x 성분 많이 둡니다. x 성분 많이 두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누구 할까요? 얘가 더 낫겠죠? 얘의 x 성분을 x라고 놓고 이제 요 둘 사이의 거리 함수를 AB를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1단계. 변수 잡고 그 다음에 함수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 해봐요. 뭐 당연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한 그래프에서 나오면 당연히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혹시 저 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맞죠? 이거 역함수죠 이거 딱. 그래서 y 이퀄 x 대칭입니다.
자, 이렇게 y 이퀄 x 대칭일 때는요,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특히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x라고 두었을 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먼저 얘가 이렇게 좌표가 되면요, 이거하고 딱 반대가 되겠죠. y 성분과 x 성분이 반대가 되겠죠. y 이퀄 x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 빼기 이거 하나, 이것 빼기 이거 하나 똑같으니까, 자, 일단 루트 2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루트 2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의 루트니까요. 절대값이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누가 더 커요? 지금 요거의 y 성분이 이거 x 성분보다 크잖아요. 그죠? 크니까 따라서 요게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fx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 x 성분에서 요 두 배 차, 요 길이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이 길이인데 이거의 몇 배예요? 루트 2배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일단 어떤 변수에 관한 함수식으로 만들었으면 최소값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해봐야겠죠. 미분 한번 해봅니다. 자, 나쁘죠? 이 정도 미분은 금방 하잖아요. 특히요, 미분해서 이퀄 0이지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차라리 증가표 만드는 게 더 깔끔합니다. 어떻게 보면 증가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퀄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음수죠. 오른쪽 가면 증가하죠. 그러니까 감소하고 증가하고 F1에서 극소이고 최소다. 왜 증가표를 꼭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극대냐 극소를 밝혀야 되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길어지니까 차라리 증가표 그리는 게 더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10-2번이요. 문제 파악부터 한번 해보자. 10-2번은 제시문라 보시면 그림 3번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림 3번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먼저 y 꼴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요. y 꼴 x 마이너스 1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일종의 무리 함수가 있죠. 그 다음 요거에 대하여 얘가 이제 변해요. 요것들은 딱 고정되게 있고요. 이 친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해요. 뭐에 따라 변하냐면 요 점이 t죠. 즉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t니까 y 절편이 0,t y축과 만나는 교점이, 그래서 저 t가 변수예요. 이 문제에서 얘를 변수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메인 변수입니다. 메인 변수가 되고요. 얘의 위치가 변해갈 때요, 요거하고 만나는 교점 여기가 c, 그 다음에 이거하고 만나는 교점 여기가 d,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하게 지나고요, y축과 평행하게 지나게 해서 요 점이 e, 요 점이 o, 여기가 f, 여기가 g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되고요. 이때
B금침 부분은 요 분이죠. 요 부분의 면적을 뭐라고 하자? 이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사각형 안쪽에 요 B금침 부분이 있고요. 이 영역이 면적을 ST라 하자. 됐죠? 알겠지? ST라 하자. 이랬을 때 미분계수 S 프라임 3의 값을 구해라. 즉 얘를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t 자리에 3을 대입을 해달라. 그 얘기죠. 3에서 미분계수. 자, 이 면적을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요? t에 관한 식으로 바로 만들기가 편해요? 어때요? 일단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네? 이 지금 B금침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이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봐봐요. 이 정사각형의 면적에다가 이 면적을 EOFG 요거 에다가 뭐를 빼냐면 요 구간 있잖아요. 요거를 면적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t겠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t겠죠. y 플러스 대칭이니까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 t를 빼는 걸로 해서 ST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말이야.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에 가장 필요한 점이 요걸 이제 구해야 되니까 요걸 구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점의 좌표 정도는 이 점 C점의 교점의 좌표 정도는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 봐봐요. 방정식 한번 세워볼게요. C가 교점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t 하고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지 모르지. 이게요 3차 방정식이 안 풀리죠.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는 안 풀리죠.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행렬식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 크라모 공식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너희들 모르니까 그렇게 못 푼다고. 못 풀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포기? 참 대단하다 씨.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 진짜. 자 이렇게 하세요. 잘 들어. 이게요. 이 t가 메인 변수지만 x를 직접적으로 t의 식으로 만들기가 힘들죠.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면 그냥 관계만 반영해주면 되니까. 자, 우리 누구를 변수로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요 교점의 x좌표 C의 교점의 x좌표를 변수로 주되 x라는 문자는 별로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정적분 할 때 적분 변수가 x에서 혼돈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교점의 x좌표를 문자로 둘 건데 지금 어차피 이 방정식의 답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x로 쓴다면 우리 정적분 구해야 되는데 정적분에서 적분 변수가 x로 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혼돈이 생기니까 다른 문자로 두자고. 얘도 변수로 둘 건데
K라고 두고 봅시다. 쟤를 K라고 두고 보자. 그러면 K는 메인 변수, 우리 실제로 여기에서 메인 변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 T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이 교점이니까 요 방정식을 다 만족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C점의 X 성분을 K라고 두면 Y 성분은 방법이 두 가지죠. Y 꼴 X 세제곱 플러스 1 위에 있다면 K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동시에 요게 뭐이기도 합니까? 직선 위에 있는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T이기도 하겠죠. 요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K 세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플러스 T, 즉 T가 K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자, K라는 변수는요 T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는 변수입니다. 알았죠? K는 T하고 이런 관련을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됐지? 그래서 이거 관계를 먼저 반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T가요 이런 방법으로 구할 건데 얘가 꼭 T에 관한 문자로 정의가 돼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먼저 K의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요거 구할 때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먼저 ST가 요 친구가 다른 변수, 관계된 다른 변수로 먼저 나타내고요. 그 변화율로 나누고 다시 그 다른 변수의 메인 변수에 대한 변화 비율을 다시 곱해주면 되죠. 여기서는 우리가 문자를 K로 준 거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았죠? 알겠니? 알았죠? 그러면 봐봐요. 이때 T가 3일 때 개수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T가 3일 때 K가 얼마인지도 구해야겠죠? 맞지? 그걸 대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자, 일단 뭐부터 하느냐? 요거부터 하세요. 이 비금진 부분 면적, 하얀색으로 비금진 부분의 면적을 K, 여기 요거의 X좌표인 K라는 변수로 나타내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봐. 아마 뒤에 풀이 보시면 조금 더 훨씬 더 귀찮은 방법으로 복잡하게, 접근도 복잡하게 돼 있어요. 굳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푸는 방법들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함수 접근하는 게 100% 편하죠.
차수가 다소 높아도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t가 없고 k에 관한 함수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때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가봅시다. 먼저 뭐부터 구하느냐 하면, 자, 이거 봐봐. 여기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k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전체 넓이는 k 세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정적분은 이쪽으로 구하는 거 당연히 이쪽으로 구하는 게 편하겠죠.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x 이퀄 0부터 k까지, x 이퀄 0부터 k까지 누구 빼기 누구냐? 요게 상수함수죠. 요게 y 이퀄 k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고요. 그거 빼기에 y 이퀄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함수, 3차 함수 빼주면 되죠. 정적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거 구해봅시다. ds dk 곱하기 dk dt요. 는, 자, 이거부터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2 앞으로 나가고 k 세제곱 플러스 1 요까지가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3k 제곱, 요게 속미분 곱한 거고, 그 다음 4가 앞으로 나가면 6 마이너스 6k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까지가 딱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k dt가 문제인데 k와 t의 관계식 여기 보세요. 자, 이거에서 dk dt를 구하고 싶은 건데, dk dt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반대로 dt dk t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거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죠, 그지? 역함수 미분법이잖아요, 역함수 미분법. 그래서 자,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dt dk는 어떻게 되나요? 3k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엄청 편하죠. 나중에 너 뒤에 답지 한다고 답지 보면 그거보다 100번 편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자, 그 다음 따라서 답은요 이렇게 구해야겠죠. ds t dk dk dt에서 t가 3일 때의 미분계수는 이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봐봐. t가 3이면 k는 얼마가 되겠니? 이 방정식에서 딱 보면 알잖아. 이거 굳이 3차 방식 다시 풀어야 되나? t가 3이면 k가 얼마가 돼야 돼? 1이면 되죠, 그지? 제일 대답 안 해. 응? 자, 이 1이고요. 따라서 이 1만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시면 얘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이니까 답은 2분의 3이 됐어요. 2분의 3 됐죠?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 잘했어?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다고? 뒤에 것도 틀어줄까? 스테레오로? 앞뒤로? 여기 이 교실에 가장 전문적인 것이 이거잖아. 앞뒤로 있다. 근데 뭐야 이게? 이게 짧네. 으아!
되나? 이러고 되는 거야? 같은 캐리어인데 다른 걸로 되네. 금방 시간이 줄 거야. 응? 그렇게까지 호들갑스러운데? 아 진짜 어릴 때 뭐 먹고 컸냐?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니까.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 하면 건너가서요 페이지 58페이지 보세요. 서강대 기출문제 봅시다. 너희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합격자 평균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낮은데 저는 되게 쉬워요. 이런 문제가 오히려 너무 쉬워요. 사실은 뻔히 보이는 수작들이 보이거든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흘려준 것들도 다 있고 힌트도 많고요. 결과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라 이거는 풀이 방법만 제대로 알면 진짜 쉽습니다. 오히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끌어다가 쓰는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요. 혹시 이항 정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 너 왜 합통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왜 너만 안 했냐? 다른 애다 했는데. 달라? 아니 다 같은 학교잖아. 왜 쟤만 왕따야? 너는 왜 합통 안 했냐? 어? 무슨 반? 과학 중점반? 과학 중점반이면 달라? 자,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들어봐봐. 얘가요, 이 이항 정리가 뭐냐면 두 개 항에 그듭 제곱의 전개식을 정리한 거예요. 알았죠? 두 개 항 이렇게 두 개잖아요. 한 개 두 개. 이 두 개 항에 n 그듭 제곱 전개식 정리입니다. 전개식 정리.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가 이런 괄호가 몇 개가 곱해져 있냐면 총 n개가 곱해져 있겠죠. 그런데요, 이 괄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A 또는 B, 여기도 A 또는 B, 여기도 A 또는 B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중에 둘 중에 하나씩 나와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곱해가지고 차수를 맞춘다고 치면 A는 몇 개, B는 몇 개 곱해지고요. 이렇게 곱해진 개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모은 거를 동류항이라고 하거든요. 동류항의 개수가 앞에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가 가장 높은 차수일 때부터 그 다음 A를 점점 차수를 낮춰가면서 B를 점점 차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앞뒤는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도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올리고 내리고는 마음대로예요. 자, 이때 A가 만약에 N개를 채웠다 라고 하면 B는 죽었다 깨나도 어때요? 0차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다 전개했을 때 A가 전부 다 A로 골라진 거 아니야.
여기도 A 나오고 여기도 A 나오고 A로 나오면 A 제곱 될 텐데 B가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돼? 니 때문에 설명하는데 니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우와 봐봐 여러분 이봐 이거 봐 여기에서 이거 세 개 이렇게 전개한다 치면 A가 3개 나오면 B가 나올 자리가 있냐고 차수가 없지 그 얘기야. 여기가 N개 차면 여기는 빵개 될 거 아니야. 자 이거하고 똑같은 애들은 몇 개의 항이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겠죠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 괄호에서 전부 다 A 다 A 골라야 A를 N개 꽉 채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B가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요. 얘를 오름차순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한 개를 N개의 괄호 중에 B를 고르는 괄호가 한 개도 없게 괄호가 하나도 없도록 정해주는 거지. 그게 한 개 있겠죠, 한 개. 그 다음 이번에는요 A가 하나 줄어요. 대신에 B가 하나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몇 개 있겠어요? N개의 괄호 중에서 B를 하나 선택하는 방법의 수겠죠. 그지? 그 다음 하나 더 나가면 NC에 A에 N-2에 B에 B. 자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만약에 A가 N-R개 가져가면 B가 합쳐서 N차 맞춰야 되니까 R개 가져가요. 그때 요거하고 똑같은 차수의 항은 몇 개가 있냐? NC, R개가 있겠죠. 이해됐지?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 쭉 가서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NC, N에 A가 하나도 없고요. B가 N개 꽉 차는 형태로 전개되어지겠죠. 됐지? 네, 이게 답니다. 자 그렇다면 12-1번 그 부등식을 증명을 하라고 해요. 보여라. 그냥 보여라. 이거 이용해서 이항 정리 이용해서 그러면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가 금방 뭐라고 그랬니?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그 부등식을 변형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변형을 해봐. 여기가 겨울에는 여기서 수업을 못해. 너무 추워. 너 여기서 수업했었어? 이 교실에서? n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n제곱이 그래야 n 그듭제곱을 전개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이 눈치 없는 눈치는 반만 먹었니? 이 봐라 이거 이 n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n제곱이 있냐? 이게 n분의 n제곱인데 그럼 뭔 짓부터 시작해야 되겠냐고. 그 다음 전개해야지. 당연히 전개해야죠. 전개하라고 알려준 거니까.
공 알아? 알아? 아 이거 하려고 이거 봐. 지금 두 개 항에 n 제곱 전개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라고 딱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n 제곱이 나올 수 있도록 얘를 변형을 해야지. 얘는 양변에 n 제곱을 하면 되겠죠. n 제곱을 하면 좌변이 이렇게 되고요. 우변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변이 좌변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지? 이때 우변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저 이항 정리해서 이게 A고요. 이게 B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B의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NC빵 NC빵에 1은요 어차피 오름차든 내림차든 계속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분의 n-1분의 2에 몇 제곱? 빵 제곱 더하기에 NC빵 루트에 n-1분의 2에 1제곱 NC1이죠 1. 그 다음 NC2에 루트에 n-1분의 2의 제곱 그리고 NC3에 루트에 n-1분의 2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뚜둥 가서 제일 마지막에요 NCN에 그 다음 루트에 n-1분의 2의 전체 n제곱 이렇게 전개되어지겠죠. 그제?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는 일단 얼마예요? 얘는 얼마겠니? 이거 얼마예요? 1. 자, 이거는요 n 곱하기에 루트에 n-1분의 2죠.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이거 2분의 n-1 이거 루트 없어지겠네? 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아까 A식이라고 합시다. A식 이렇게 자, A식이라고 하시고 좀 더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요거 그 다음 이게 얼마예요? n 되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변에서 좌변을 빼면 우변의 값이 이거잖아요. 1 플러스 n 곱하기 루트 n-1분의 2 더하기 n 플러스 a 마이너스 우변 좌변이 뭐예요? 1 플러스 n 빼니까 남아있는 게 얘네요. 이게 똑같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고요. 이것들이 전부 양수죠. 아무리 작은 값이라